한글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보존돼 왔습니다. 일제의 핍박에도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글이 유지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한글 파괴는 점점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실제 한글 사용의 실태를 살펴보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희숙 교수 연결해서 한글 파괴의 현재 실태 그리고 한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글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글의 우수성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글이 지닌 장점이 어떤 겁니까? 네, 우리 한글의 우수성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들 수 있는 한글의 장점은 우리가 흔히들 한글을 음소문자라고 하는데 네. 이 음소문자가 인류가 고안해낸 문자 가운데 가장 발달된 그런 문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글은 흔히들 자질 문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자를 니은에서 디귿을 만들고 디귿에서 티읕을 만들고 이런 원리들이 있는데 네. 핵을 하나 더하게 되면 소리가 점점 더 거세진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은 세계의 어떤 문자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한글은 창제 원리와 관련해서 독창적이면서도 과학적이다 이런 점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과학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우문의 이 법칙과 잘 맞는 그게 한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한글에 담긴 정신은 어떤 건가요, 그럼? 우리 한글은 창제자가 누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창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네. 그 책의 서문에 세종이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목적을 천명을 하고 있는데 네. 당시에 이제 문자가 없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펼칠 수 없는 백성을 위한 문자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바로 네. 그 점이 아주 전근대적 시기에 근대적인 예민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세계 문자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자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훈민정음 그 서문에 나란 말씀이 dwi기게 달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국과 네네네. 다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데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어서 좀 더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목적이 들어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날마다 사용하는데 편안하게 하겠다. 이게 세종의 정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이 시대가 빨라지고 점점 또 각박해지면서 축약어나 시종어, 비속어, 상업성 언어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실태,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른 것들은 이전에도 늘 지적을 해왔던 그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의 언어에서 보면 급식체라든지 그다음에 야민정음과 같은 청소년 특유의 언어적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급식체만 하더라도 어떤 말을 줄인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야민정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이 야민정음이라고 하는 건 국내 야구 갤러리 야하고 네. 그리고 훈민정음의 민정음을 합한 말인데요. 네. 예를 들어 보면 띵작, 띵곡, 띵언 들어보셨나요? 명작, 명곡, 명언을 앞에 그 명하고 띵의 글자가 비슷하다고 하는 점을 이용을 한 일종의 언어 유희이거든요. 네. 귀엽다라고 하는 말을 커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네. 빙글빙글을 랭글랭글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이런 표기는 우리의 전통적인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문제인 듯합니다. 특히 SNS나 그다음에 문자 사용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의미들이 굉장히 왜곡되고 그다음에 너무나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들이 표현되고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축약어들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 또 그런 언어들을 청소년들이 쓴다는 것이 더 좀 심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우리 언어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네네. 청소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표현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쓰는 거는 일종의 놀이문화이기도 하고 네. 또 자기들만의 어떤 소통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언어를 자주 사용하다가 보면 그게 이제 사고를 결정하기도 하고, 네. 본래 우리의 전통적인 뭐 어휘라든지 표기법에서 멀어진 것들이 자신들의 이제 본질적인 언어 문화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건 지양을 해야 될 그런 언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매스미디어가 좋은 올바른 언어 습관들을 좀 형성해내야 되는데 반대로 이 자막이나 특히 뭐 TV 광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한글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자막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런 점도 들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광고 언어에서도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줄임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롯데샌드의 경우 뭐 로센이라고 하는 광고 언어를 쓰고, 네. 또 아이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다를 뭐 가뿐싸 이렇게 줄여왔는데 이거를 싸만코 붕어 싸만코 있잖아요. 네. 갑자기 붕어 싸만코가 먹고 싶어지다 이거를 줄여서 갑붕싸 뭐 이렇게 지금 줄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청소년들의 코드에 맞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세대 간의 의사소통 단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또 한글날인데 교수님,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 이 소중한 한글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쓰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잘 알다시피 뭐 한류 세계화에 힘입어서 우리 언어와 또 문자를 익히려고 하는 애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점을 비춰본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그 야민정음이라든지 지나치게 그 줄임말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들은 외국인들에게 우리에게도 생소한데 외국인들에도 뭐 굉장히 생소한 그런 표현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 한글이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 이런 점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이해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건 단순히 뭐 추상적이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정인지 선생님 같은 경우 우리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그 배우기 쉽다라고 하는 점을 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 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칠 수 있는 문자이다. 뭐 이런 점을 들 수 있는데 그런 우수성을 잘 알고서 우리 말을 또는 우리 문자를 익히려고 하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자랑과 긍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쉽게 쓰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우리 말과 우리의 글들이 사라지고 또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는 없애려고 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후손들이 우리들이 좀 가슴 깊이 좀 느끼고 그다음에 또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의식을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언어, 바른 언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짧게 한 말씀 더 곁들여 주세요. 네, 결국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사고 방식을 결정하고 그것이 이제 언어 문화를 결정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다 이제 정확하고 또 우리의 전통적인 언어 표현들을 되살려 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한글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희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